안녕하세요. 방사원사 국가고시 아카데미아 2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초음파 검사에서 투과 심도와 분해 능을 조절하는 인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연관되는 개념은 3번에 있는 주파수를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가 높게 설정되어져 있으면 투과 심도가 멀리 가지 못하게 되고요. 높은 분해 능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반면에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투과 심도가 깊은 곳까지 전달되긴 하지만 낮은 분해 능의 영상을 얻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낮은 Q값, 로우 Q 팩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Q팩터에 관련된 문제는 꾸준하게 출제되는 문제 패턴이라서 여기에 대한 개념들은 꼭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전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께서는 바로 정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큐와 로우큐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하이큐는 SPL이죠. 파장이 길게 나가는 거고요. 로우큐는 SPL이 짧게 나가고 수신되는 시간, 송신보다는 수신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큐는 송신에 집중이 되어져 있죠. 1번 송신 목적이다. 이거는 하이큐에 관련된 특징이고요. 주파수 대역폭이 좁다. 폭이 좁은 건 마찬가지로 하이큐의 특징입니다. 치료 목적 하이큐고요. 4번 공간 펄스 길이가 짧아서 축 분해능이 높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는 파장이 긴 것은 하이큐고요. 파장이 짧은 것은 로우큐예요. 따라서 펄스 길이가 짧은 것은 로우큐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좁은 순수음이 발생하여 발신율, 전달되는 효율이 좋다. 이건 하이큐에 관련된 설명이라서 5번도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이큐와 로우큐의 특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의 결합층 두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파장의 몇 배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탐촉자의 가장 끝에는 결합층이 위치하고 있고요. 결합층 뒤에는 앞전소자가 있어요. 앞전소자 바로 뒤에는 흡읍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두께를 물어보는 이 수치가 연관되는 것은 총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앞쪽에 있는 결합층은 4분의 1이고요. 결합층 뒤에 있는 앞전소자는 2분의 1이라는 이 두 가지 수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결합층을 물어봐서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장치의 수신 기능에서 시간이득 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화질 요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시간이득 보상 같은 경우는 깊이에 따른 밝기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영상의 밝기를 조절해서 정답 2번에 있는 브라이트니스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간 이득 보상과 전체 이득이죠. 이 개인과의 차이점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전체 이득 같은 경우는 영상 전체의 밝기를 조절하는 반면 시간 이득 보상은 깊이에 따른 밝기를 구분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후방 음향 증강, 포스티리어 어쿠스틱 인핸스먼트가 발생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어떠한 물질을 만났을 때 초음파 빔이 지나가면서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후방 뒤쪽에서 음향이 증강되는 상태예요. 이러한 경우는 음파가 만나는 성분이 물과 같이 약한 성분을 만났을 때 뒤쪽으로 음파가 많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주변 조직에 비해서 이쪽의 성분들이 소프트하다 보니까 음파가 잘 지나가게 되겠죠. 거기에 따른 결과로 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후방 음향 증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물과 같은 낭종성 구조물 후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있는 석회화나 돌의 후방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성분이 물이 아니라 돌과 같이 단단한 성분을 만나게 되면 음파가 지나가지 못하고 대부분 반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반대로 전달되는 음파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는 증강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섀도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후방 음향, 음영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개념들을 꼭 구분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만나게 되는 성분이 물과 같이 소프트한 구조물인지 아니면 돌과 같이 단단한 구조물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기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나게 되는 구조물이 공기인 경우에요. 이렇게 공기를 만나게 되면 뒤쪽에 발생되는 쉐도잉을 링다운 아티팩트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여운 허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영상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공기라든지 물과 같은 특정 매질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 3가지 정리해 볼게요. 낭종성 구조물을 만났을 때 뒤쪽에는 음향 증강이 나타나고요. 돌과 같은 구조물을 만났을 때는 뒤쪽에 음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장내 가스와 같은 공기를 만났을 때는 뒤쪽에 여운 허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운어상과 증강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어떤 성분을 만났는지 추가 정보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플러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죠. 간단한 내용이라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자 초음파 검사 시 이자가 위장의 가스 때문에 가려져 있을 때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 드릴 것 없이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판크리아스 쪽, 이자 쪽 검사할 때 주변 가스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물을 조금 마신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면 해당 구조물이 초음파상에서 잘 관찰이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복부 콩파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라서 고주파수를 사용하는 보기는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콩팥 동굴은 간 실질보다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간과 신장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간 구조물에 비해서 콩팥 실질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나 좀 어둡게 나타나게 돼요. 반면 실질 내부에 있는 신장 동부, 콩팥 동굴 같은 경우는 간보다는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2번 틀린 보기고요. 오른쪽 콩팥은 지라를 음향창으로 한다. 오른쪽 콩팥은 간을 음향창으로 하고요. 왼쪽 콩팥은 지라를 음향창으로 하기 때문에 3번 틀린 보기고요. 4번 정상 콩팥 실질은 간 실질보다 조금 어둡거나 비슷하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방광 포함 검사 시에는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요. 방광과 고창절에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방광의 소변을 가득 채워서 검사해야 돼요. 5번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산과 초음파 검사에서 난황 주머니의 계측 시기를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 시 물 주머니나 젤 패드를 사용해서 효과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죠. 에듀 2회 해설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해당 강의 해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러한 구조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목적은 표재성 장기를 검사할 때 데드존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간과 지라, 콩팥 같은 경우는 깊은 곳에 있는 장기라서 이 표재성 장기에 사용되는 이 패드 구조물과는 관계가 없고요. 4번의 갑상선 같은 경우는 젤 패드를 사용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되어져 있긴 한데 5번도 정답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돌림끈 띠 같은 경우는 어깨에 위치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인데요. 어깨 구조물 또한 갑상선 못지않게 표재성에 위치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이에요. 정답은 4번으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5번에 있는 구조물을 평가할 때도 젤패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의 정답 가능성은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까이서 얻게 되는 영상 같은 경우는 데드존에 의해서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젤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 중심에 보고자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위치하게 되면서 데드존을 피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러한 목적으로 초음파 젤패드를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수프라스피나투스 회전 근개 구조물입니다. 여기 있는 구조물 또한 어깨 주변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데드존을 피하기 위해서 젤패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사할 때도 젤패드의 사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깨 쪽을 검사할 때는 고주파의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깊지 않은 구조물을 검사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젤패드를 사용해서 해당 구조물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복장뼈 옆 단면도 파라스터널 윈도우로 검사할 때 왼쪽 폐음형으로 인한 초음파 투과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자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내용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파라스터널 윈도우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돌아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진행이 돼요.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특강 영상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교시 영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붉은 점선에 의한 간을 나누는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선 같은 경우는 칸틀리선이라고 해서 하대 정맥과 이 담낭 쪽을 이어주는 가상의 선입니다. 해당 선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간의 좌엽과 우엽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게 돼요. 정답은 2번에 있는 오른 간엽과 왼 간엽을 구분하는 구조물이다.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해설에서 늘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간 초음파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런 식으로 간 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해부학적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화살표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 부분은 간 세동이라고 해서 포탈 베인, 문맥과 헤파틱 아테리, 간 동맥이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온슬개관, 커먼 바일 덕트입니다. 해당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부학적 구조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유방 초음파 영상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A번에 있는 1번 항목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 항목이 유방 초음파 영상이고요. 나머지 영상은 잘 보이고 있진 않지만 B번 같은 경우는 직장 쪽으로 탐촉자를 삽입해서 얻은 경직장 초음파 영상입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C번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죠. 힙 조인트를 초음파로 검사한 모습이에요. 이쪽에 피머 헤드가 있고요. 이렇게 만나고 있는 고관절의 모습입니다. D번 같은 경우는 경동맥이죠. 경동맥 초음파 영상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근골격 초음파를 진행한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방 초음파 영상은 A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방 초음파 영상 보도록 할게요. 가장 바깥쪽에는 피부가 있고요. 피부 아래쪽에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밝게 보여지는 이쪽 구조물이 유선 조직인데요. 초음파 검사 진행할 때는 여기에 있는 구조물이죠. 유선 조직 내부에 암이라든지 중향성 구조물이 없는지를 초음파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유선 조직 뒤쪽에는 팩토럴레스 머슬 구조물이 있고요. 더 뒤쪽에는 갈비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기본적인 유방 초음파 영상에 대한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경질 초음파상으로 B 영상에서 화살표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화살표한 부분의 명칭은 난소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 영상이 경질 초음파, 질 쪽으로 탐촉자를 삽입해서 얻은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길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자궁이고요. 다음으로 자궁 옆쪽에 붙어있는 동그란 형태인데 마치 포도송이처럼 낭종성 구조물이 여러 개 보여진 형태가 난소 구조물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어서요. 기본적인 영상과 함께 개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두 개의 혈관이 보여지고 있는데 라이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위쪽에는 정맥 구조물이 있습니다. 보기 보시면 파워 도플러 영상이 아니라 칼라 도플러 영상이에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혈류 속도와 방향은 칼라 도플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서 2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고주파수 볼록형 탐촉자가 아니라 고주파수 선형 탐촉자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온목동맥 혈류에 반접 현상 나타난다. 이 반접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아니라 보통 녹색이라든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서는 정상적인 색깔로 나타나고 있어서 4번 틀린 내용이고요. 5번 송목정맥 혈류가 탐촉자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보시면 이쪽이 이제 온목동맥이고 파란색이 송목정맥입니다. 칼라멜을 봤을 때 위쪽에 있는 곳이 탐촉자로 향하는 곳의 색깔이고요. 아래쪽이 멀어지는 곳의 색깔이에요. 탐촉자로 향하는 곳이 파란색인데 정맥의 색깔도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맥 혈류가 탐촉자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5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의 문제긴 했는데요. 칼라 도플러의 특징과 함께 칼라 맵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의 화살표 부분에 대한 인공문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지만 횡격막 구조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가지 구조물이 마치 거울로 마주보는 듯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답은 3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횡격막 구조물이 있고요. 이러한 강한 반사체 때문에 반대편에 마치 거울을 마주보는 것처럼 거울 인공물 미러 아티팩트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영상과 함께 특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